먼저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더 나은 교육 핵심 데이터로 판단하고는 이걸 누가 만드셨는지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답을 공공에서 빅데이터, 특히 교육 혁신을 위한 빅데이터 적용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정책화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는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빅데이터를 소위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위한 이 자체가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가져야 될 하나의 역량이다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금 정책이나 교육 행정에 대한 좀 광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적용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랬을 때 쟁점과 과제가 뭔지,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빅데이터가 뭐다, 개념이 뭐다라고 말씀을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소위 데이터라고 했을 때 사실 데이터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없죠. 그 데이터로부터 의미를 추출해서 정보 간의 비교, 분석, 분류를 통해서 사실은 지식화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라고 소위 지혜로부터 이런 과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빅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들어가는 어떤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다양성, 정형비정형, 반정형을 포함해서 그런 다양한 데이터를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때 데이터가 가진 편향성을 당연히 제거해야 되고, 데이터를 바라보는 윤리적 의식도 가져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이 과정 자체가 소위 과학적 문제 해결 과정이다. 소위 미래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문제 해결력, 그 안에서 어떤 크리에이션, 이런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의 어떤 기본적인 분석 과정과 다르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분명히 역량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 이전에 내가 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지, 수집하고 분석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측면이라면 문제인식과 정의, 수집, 분석, 그리고 소위 저희는 비주얼 싱킹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어떤 해결된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공통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각화를 단계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문제를 같이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적용해보는, 이것이 과학적 문제 해결 과정이다. 결국은 이제 빅데이터를 교육적 관점에서, 역량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핵심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결국은 분석력일 텐데, 저희가 사례를 가지고 부산에 있는 A초등학교의 보건실 이용 현황을 이제 소위 약간 시각화라는 마지막 단계에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화면이 이것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해석에 대한 내용이 있겠지만, 이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제 시도교육청 전체 입안자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이 장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는데,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업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걸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건실의 이용 현황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월별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보건실을 다녀갔는지, 왜 다녀갔는지, 그리고 누가 많이 다녀갔는지, 그리고 학년별로는 어떠한지, 기본적으로 어떤 응급 처치가 많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시각화에 대한 그림인데, 이거부터 우리는 어떤 의미를 혹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시간도 없는데 질문을 하면서 답변까지 제가 학교의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이 장표 하나를 보고 아이고나 아차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전교육이라 하면 교육과정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3월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장표를 보면 사실은 9월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쳐서 보건실을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사실은 아이들이 가장 왜 9월에 많지라고 하는 원인 분석서부터 시작해서 왜일까요? 운동회도 있고요. 아이들이 학년 초에는 약간 긴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하죠. 근데 2학기쯤 되고 방학 때 한번 쉬고 놀았고 2학기쯤 되면 미캉네캉 이제는 이제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이 초등학교에서는 방학이 끝난, 여름방학이 끝난 그 시점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의뢰의 그냥 관행적으로 해왔던 안전교육에 대한 실시기간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보건실에 소위 그 약품을 담당하시는 그 재정 관련한 분은 이 장표를 딱 보더니 저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면 보건실의 약품 재고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학교마다 분명히 이제 그 필요한 약품들이 다를 텐데 그 적정한 약품을 적정한 시기에 적절하게 보급할 수 있는 하나의 그로 인해 어떤 재정에 대한 효율성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 등등 결국은 이런 시각적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인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인지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결국 이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분석력으로 관점이 있고요. 실제 디지털 리터러시나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것은 뭐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OECD 지금 교육 이공 상품을 마련하고 있는 그 학습 개념 교육 속에서도 미래 핵심 역량을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적시하면서 미래 역량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데이터 리터러시나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통계 리터러시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혼용되어 있지만 그 개념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 구별해서 뭐 달리 쓰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역량이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아이들이 갖추어야 돼요. 하나의 기능, 스킬,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유네스코에서는 조금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안에서도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리터러시와 결국은 이것이 프로그램 설계라고 하는 문제 해결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요즘 최근 글로벌 트렌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데이터 리터러시를 포함한 전체적인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데이터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해안점을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윤리의식서부터 시작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관찰 컨셉 분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시각화된 그림을 보면서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 전체적인 하나의 생각형을 우리는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핵심 영역으로서 의미가 있을 거다. 그렇다면 데이터 리서치는 분명히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삶의 필수 능력이라고 했을 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창출하는 인재, 데이터를 수집, 비교, 분석, 관찰하면서 사고력을 갖춘 인재, 하나의 답이 아니라 다양한 해결 방식을 찾아가는 인재로서의 어떤 역량으로도 충분히 교육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조심스럽게 저희가 뭘 추진하고 있냐면 결국은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현재 교과임학 프로젝트 스팀학습과 연계돼서 이러한 교육과정과 연계된 주제 속에서 데이터를 실제 찾아보면서 교과서에 있는 참고서에 있는 데이터, 오래된 묵은 데이터가 아니라 실생활의 데이터를 가지면서 이런 프로젝트 학습을 할 수 있겠다면서 지금 교원 연수과정에 저희가 이런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제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 정책이나 교육 행정을 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 행정을 과학화하는데, 객관화하는데, 신뢰받게 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국가 차원에서 사실은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전제를 모든 나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데이터가 먼저 있어야지. 근데 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교육 분야의 데이터가 저희 나라만큼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많은 데도 없어요. 사실 지난 20년간
나이스를 통해서, 에듀파이를 통해서, 각종 학교 정보 공시를 통해서 사실 데이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고,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EDS라고 하는 에듀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국회나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그리고 향후에는 학교에서는 적어도 교육 통계 정보에 대한 서비스는 받고 있다. 다만 이러한 통계 정보를 넘어서서 지금 10월부터 저희가 지능형 EDS 부도 사업을 착수하면서 지금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통계성 업무를 내릴 수 있는, 경감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교육 분야에선 데이터가 많다라고 하는 측면의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 관련 18개 분야에 1693조 6만여 개의 항목 데이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금 뭐 케이스 어느 한 기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보면 교육청, 캐디, 특수교육원, 카이스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이렇게 월별 또는 주기별로, 분기별로 수집을 하고 있고,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고등교육, 평생 통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이미 통계성 자료, 정형 데이터이긴 하지만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제는 저희의 문제는 이 서비스를 얼마나 교육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데이터를 쓸 수 있는가에 지금 모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한 2년 전부터 저희 케미스, 경기교육원, 연구원, 교육부가 과연 이러한 확보된 데이터 혹은 외부랑 연계하는 데이터를 활용하면 어떤 교육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연구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컨대 위기학생인지라고 하는 학업 중단에 대한 학생의 원인과 그리고 예측, 교육복지 측면에서는 돌봄교실에 대한 수요 예측이라든지 교원에 대한, 그리고 신사학교 위치에 대한, 통폐합에 대한 이런 예측들, 특히 학령이고 감소에 따른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육 현안으로 되어 있고, 건강, 안전이라고 하는 정말 학부모 입장에서나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현안이 될 수 있는 것들, 특히 공기질 측정이나 환기 시간에 대한 예보들, 그다음에 교원 복지나 수발실 공론 분석을 통한 업무 경감, 학생의 진로 추천, 거의 모든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으로서 데이터 분석이 적용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적인 과제를 구출해낼 수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텐데, 지금 ICT 연계 맞춤형 서비스 이제 다른 곳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실 텐데, 학습 분석이나 학생들 유통 플랫폼 개발들을 통해서 기초학력에 대한 보장, 향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역시 또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학업 중단 학생 예측 모형은 작년에 저희가 연구했던 내용인데, 이미 학업 중단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면 학업 중단에 대한 문제가 지금 한 41만 명 정도가 학교 밖을 떠나서 이렇게 사회에서 어떤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채 예측컨대 저소득층으로 좀 전락할 수 있는 비율이 한 92%가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재정적으로 한 11조 2천억 원이 그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 고리 속에서 저희가 예측을 영양 요인에 대한 요인을 분석해 보니 사실은 성별, 학업성 지도, 출결사항, 특별한 활동에 대한 참여, 횟수 이런 것들이 결국 요인으로 밝혀지고, 그렇다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학업이 중단된 이후의 어떤 처치가 아니라 학업을 중단할 마음이 있거나 중단에 대한 어떤 원인을 보이는 학생들을 미리 선제 처치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나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고, 이 부분도 올해 하나의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고요. 요즘 공기질 예측과 함께 예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공기청정기가 있고, 공기청정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과 비교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니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공기청정기를 가동해 주세요. 이번 달에 집중적으로 시외 활동을 실시할 건데 다음 달에 있을 활동을 먼저 하겠습니다.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선제, 대응이 가능한 것들, 그리고 친절하게나 학교 통폐합에 대한 위치선점에 대한 부분도 그냥 일상적으로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학교 신설이나 통폐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 교육 재정에 대한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국가 단위에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을 때 거기에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관계성이나 연계성에 대해서 짚어보지 않았다. 그래서 적절한 곳에 적절한 정책에 적절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교육 현안 문제 해결 가능성을 탐색하고 지난 2년간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면서 사실은 올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프로젝트를 실제 시행하고 서비스를 개발해서 적용하는 이 과정에서 교육 분야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분명히 이제 비즈니스 관점이나 국가 차원이나 민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선박 등의 어떤 법제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향후에 공공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오픈하고 공개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쟁점 중에 하나가 인식의 문제인데 빅데이터 분석을 아예 몰랐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이제 조금 아시는 소위 정책 기반자들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 사실 실제 실무자 입장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데이터로 활용했을 때 이것이 유출되면 누가 책임져? 라고 하는 소극적인 인식이 분명히 여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의 과학화라고 하는 객관성 있는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이제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나의 성공 사례를 경험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용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과정에 대한 경험이 결국은 하나의 역량으로서 데이터 리터러시가 학생뿐만이 아니라 그걸 실제 입안하는 그것을 적용해보는 경험해보는 정책 입안자의 필수 역량으로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측면이고 더 나은 교육 캡슐을 데이터로 답하다라는 것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교육 정책이 감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데이터를 보면 교육이 보이는 빅 데이터, 빅 마인드에 대한 인식이 정말 확산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